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19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총에 맞은 경찰관 1명을 포함해 4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에서 생체인식 스캐너를 시범 운영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일대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뉴욕, 뉴저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행렬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KBTV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 19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총에 맞은 경찰관 1명을 포함해 4명이 중태라고 CNN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사건은 이날 오후 시카고 시내 남부 26번가와 미시간로 사이 머시 병원에서 일어났으며 병원 일부가 봉쇄됐습니다. 시카고 경찰국 공보 담당관은 트위터에 시카고 경찰국 소속 경관 1명과 병원 직원 1명을 포함해 4명이 총에 맞아 중태이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lood was everywhere and it was just, had I not went to go get the Pepsi, I would have been right in the window when it all happened. 경찰은 앞서 머시 병원 주변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사망했다고 말했으나 경찰관의 대응 사격에 의해 숨졌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 시카고 트리뷴은 경찰관 1명을 포함해 6명이 총에 맞았다고 목격자와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총격범은 경찰의 대응 사격을 받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차 수십 대가 출동해 주변을 에워쌌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사망한 경찰관은 28세로 3자녀의 아버지인 사무엘 지메네스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신분 확인이 점차 안전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우선 뉴욕의 JFK 공항에서 생체인식 스캐너를 시범 운영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공항은 시큐리티 체크가 가장 엄격한 현장이라 많은 승객들은 안전이라는 문제를 우선하다 보니 비행기를 이용해야만 하는 여행길이 항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승객의 신분 확인이 가장 문제인데 JF 케네디 공항에서 눈만 한번 깜짝이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생체인식 스캐너의 도입이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The future is frictionless and more secure with Clear. Why are we carrying around wallets when you are you? You are your ID, you are your credit card, you are your building access card. 이번 케네디 공항 터미널 4에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생체인식 스캐너는 기존 여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클리어 테크놀로지로 알려진 새 프로그램과 케네디 공항 간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미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승인한 이 생체 인식 스캐너가 전 공항에 설치된다면 수백만 명의 공항 이용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간편한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절차로 훨씬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 같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주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라클랜드 카운티에서만 현재까지 75건의 감염 사례가 신고되는 등 갈수록 홍역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We already have 2 children who have been hospitalized with the measles and one of them is in intensive care. 뉴저지주 레이크우드에서도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션 카운티에서는 지난 16일까지 14건의 홍역 환자가 보고된 가운데 주말 동안만 추가로 24건이 접수되는 등
감염 아동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건국에 따르면 건강상이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수는 13,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have met with the rabbis and I've asked them directly if there's a religious reason why people should not be vaccinated. And the answer was no. 성인이라도 홍역에 걸리면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이 때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로 롱아일랜드 시티가 낙점되면서 주 정부와 시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에 지불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주지사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아마존 제2본사의 뉴욕 유치라는 커다란 성과를 자랑하던 주정부와 이에 맞서 향후 감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시위 등 해결해 나갈 난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쿠오모 주지사가 28억 달러라는 인센티브를 아마존에게 주기로 한 것이 논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아마존에게 이런 엄청난 돈을 주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가 미국 전체에서 세금을 가장 비싼 주 중에 하나여서 아마존이 선뜻 뉴욕 진출을 꺼려했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 되었던 다른 주들과의 세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보도기관들이 이번 아마존 딜을 문제 삼자 뉴욕타임즈나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기관들이 이미 누리는 세제 혜택을 꼬집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런 보도기관들이야말로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면서 아마존에게 주는 세제 혜택만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향후 아마존이 뉴욕에 납부할 세금이 무척 많기 때문에 결국 뉴욕주에게는 이익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밤부터 뉴욕과 뉴저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뉴욕시의 밤 최저 기온이 화씨 3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한 내일은 최저 기온이 화씨 23도, 섭씨 영하 5도를 기록한 뒤 추수감사절인 22일 추위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2일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화씨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24일 비와 함께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로 회복하면서 주말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장학금 중 하나인 로즈 장학금에 처음으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해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인 하버드 대학생 박진규 씨입니다. 로즈 장학재단은 지난 17일 하버드 4학년생인 박 씨가 다카 학생으로는 최초의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미국에서 선정된 32명의 장학생 중 1명으로 내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장학재단 측은 지난해까지 장학금 신청자를 영주권, 시민권자로 제한했지만 계속되는 다카 학생들의 지원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성을 포괄하자는 뜻에서 올해 첫 다카 수혜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특히 박 씨는 지난해 다카 신분 때문에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버드대의 공식 추천을 받으며 꿋꿋이 지원했다며 박 씨의 강력한 지원서가 수상의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19일 하버드대 학부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의 서류 미비 신분이 학업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더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으로 몰려드는 난민 행렬을 막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이민자 행렬의 불법 입국 망명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존 티거 판사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과격한 일탈이라 규정하고 이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런 트럼프 정부의 난민 관련 규정은 합법적인 망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폭력이나 난민 지위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해당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 시도가 있을 때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접한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러밴을 겨냥한 조치로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존 티거 판사는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이민법을 임의로 제정하려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CNN의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에게 내렸던 출입정지 조처를 완전히 풀고 이전대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CNN은 19일 트위터 계정에서 백악관은 짐 아코스타의 출입증을 취소하려는 싸움에서 물러났다고 전하고 관련 기사에서도 백악관이 짐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증이 원상 회복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출입정지를 일시 해제했던 백악관이 다시 예비 결정이라는 형태로 출입정지를 시도한다는 보도가 전해진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휩쓴 산불에 대한 진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주민들이 속속 귀가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강우에 의한 산사태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9일 CNN 등 주류 언론에 따르면 15만 에이커를 전소시키고 77명의 생명을 앗아간 북가주 캠프파이어의 경우 현재 진화율은 65%로 30일쯤이면 완전 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이번 주 폭우를 동반한 폭풍 소식이 있어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3인치에서 최대 6인치가량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내리면 나무와 풀들이 일정량을 흡수하면서 땅에 스며드는 강우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불로 나무와 풀들이 대부분 타버린 지역의 경우 땅에 바로 물을 머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한인 고위 공무원이 도박에 빠져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경제개발청 부국장으로 근무했던 방병일 씨를 670만 달러의 정부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방병일은 미국에 진출한 충북 출신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충북 인큐베이터 펀드 LLC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그는 카운티 내 특수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으며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지속적으로 기금을 지원한 후 이 돈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0여 년 전 베이비 호프로 알려진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콘라드 후아레스가 지난 주말에 라클랜드 카운티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57살의 후아레스는 1991년 4살짜리 조카인 안젤리카 카스틸로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4살 소녀의 시체는 맨하탄 숲이 우거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카스틸로의 죽음은 20여 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으나 경찰은 DNA 수사를 통해 2013년 후아레스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일요일 아침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 공원 근처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새벽 길을 가던 59살의 여성의 목을 잡고 주차된 차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이어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회색 조깅복과 검은색 재킷 차림의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밀린 세금의 벌금과 이자를 일부 감면해주는 사면 프로그램을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납세자가 내년 1월 15일 전에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경우 벌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대신 이때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큰 액수의 벌금을 내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워의 퀸즈 브루클린에서 앱으로 택시를 불러 맨하튼에 가면 요금을 50% 할인받습니다.
택시를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같이 스마트폰으로 호출할 수 있는 앱 웨이브는 지난 9월 뉴욕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차량 공유 서비스 앱처럼 탑승 전 미리 요금과 예상 도착 시간을 알 수 있으며 수요에 따른 가격 인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뉴욕에서 일본 요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색다른 컨셉트를 내세운 일식 레스토랑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식당 규모나 음식 종류에 있어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대형 일식 전문 상가가 지난 주말 브루클린 선셋파크에 문을 열었습니다. 뉴저지주 스포츠 도박 허용 이후 시장 규모가 6억 달러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관계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만 스포츠 도박 판돈으로 2억 6천만 달러가 기록됐는데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개월도 안 되는 사이 총 5억 9,700만 달러의 판돈이 스포츠 도박에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포커스인에서는 한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이신 우석대학교 이병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방분권정책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 관련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인지 생소한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현대는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네. 그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이동해서 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네. 디아스포라고 했고요. 디아라고 하는 거는 씨입니다. 시드, 네. 영어로 시드. 플러스 스포라라고 하는 거는 뚜루아웃이라고 우리가 아주 널리 퍼져 있는 민들레 호시 같이 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스포라라고 얘기해서 그 합성어가 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대는 뭐 많은 민족들이 이동하면서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일자리를 찾아가든 더 나빠나온 발전을 위해서 옮겨가든 많이 옮겨가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네. 그 시대를 통틀어서 네. 디아스포라 시대라고 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가서 있는 민족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럼 그게 당연히 저희 글쎄요, 나라, 지금 우리가 한민족일까요? 대표적인 나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약 130여 개국에 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인도가 또 꽤 나가 있는데 네. 인도가 70개국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네. 하나가 유대인인데 네, 그렇죠. 유대인이 약 97, 8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외무부 네. 제2국민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또 제2한국인은 무려 181개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네.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건 세계 속의 한민족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세계화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런 발표를 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가 있을까라고 네. 상당히 궁금하고, 근데 뭐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네. 추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저번에 깔려 있는 게 태권도 보급이 네. 아닐까, 태권도 해외 사범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네, 네. 태권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209개국에 가맹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 많은 나라를 사범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코리안 가라데 했지만 태권도라는 네. 우리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이것도 추측인데 해외 선교사가 네. 많이 이제 나가서 네. 있는 이유가 아닌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뚜렷한 이유는 앞으로 더 네. 연구를 해봐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나가 있는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의 확보는 아주 큰 문제네요.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 뭐 많이 나가 있는데 1세들은 그래도 정체성이었는데
1.5세, 2세들까지라도 조금 관리가 되지만 3세들은 전혀 말부터 잊어버리고 네, 그렇죠. 문화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세와 3세와 접목하는 2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가정적으로 보면 전통 문화, 전통 홀도 모든 거를 이어주고 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네. 정말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2세들 역할, 특히 중간자 매개체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제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남북 협력과 함께 해외 나가 있는 한민족과 하나가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한민족의 웅비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과 밖에 나가는 사람 수가 비슷한데 불과 네. 1,500만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남한이 5,167만, 북한이 2,600만, 그리고 해외 동포 750만 잡으면 약 8,500만 정도 엄청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는 벨트를 참 네.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게 교민청을 네. 신설을 해서라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이 이루어지면 세계 속에 정말 우뚝 선 네. 한국의 모습이 네. 꼭 이루어지리라고 네. 멋있게 그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네, 네. 교수님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이병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